1970년대,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리 갤러. 그는 과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현혹한 희대의 차기꾼이었을까요? 바로 당신의 눈, 아니면 당신이 배워온 이성, 그것도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의 믿음. 자, 그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 사건 기록실에서는 흩어져 있는 기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려고 합니다. 유리 갤러라는 이 거대한 신화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진실의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네모난 브라운관 속에서 유리 갤러는 마치 현대의 마법사처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1970년대 초였죠. 텔레비전이 새로운 종류의 기적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갤러는 별다른 장비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정신력, 그것만으로 단단한 금속을 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의 실패였습니다. 가끔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이게 오히려 저건 정교하게 짜인 속임수가 아니구나 하는 역설적인 믿음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게 된 겁니다. 갤러의 천재성은 바로 이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그는 TV 스크린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그냥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을 거대한 실험의 참여자로 끌어들였죠. 이제 기적은 더 이상 스튜디오 안의 구경거리가 아니게 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갤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건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정말 만약에 그의 말에 따라 집중했는데 우리 집 숟가락이 휘는 경험을 했다? 그럼 그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나 자신의 체험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개인적인 믿음은 그 어떤 과학적인 반박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은 바다 건너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사회적 신드롬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984년 9월 23일, 아마 이 날짜를 기억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단 하루 저녁에 방송된 쇼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다음 날 전국의 학교와 직장은 온통 구부러진 숟가락 이야기뿐이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 체험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 이 갤러 신드롬이 강력했을까요? 바로 이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구부리는 단순한 행위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남북통일과 연결시켰습니다. 분단의 아픔 그리고 무력감을 안고 살아가던 대중들에게 그의 말은 그냥 초능력 시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희망을 속삭이는 예언처럼 들렸던 겁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갤러의 신화의 결정적인 세기를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학계의 등장이었죠. 그의 능력은 이제 엄격한 검증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곳은 바로 스탠퍼드 연구소, SRI였습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대학연구소가 아니었어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 국방부와 CIA의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초능력의 군사적 가치를 연구하던 곳, 말 그대로 10년 군비 경쟁의 최전선에 있던 기관이었습니다. 1973년 8월, 과학자들은 갤러가 쓸 수 있는 모든 속임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전자기파까지 막아내는 완벽하게 격리된 방안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정신만을 사용해 정보를 읽어내야만 했죠.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갤러는 연구진이 다른 방에서 무작위로 그린 포도송이 그림의 포도알 개수 24개까지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굳게 닫힌 강철 상자 속 주사위의 숫자는요, 8번의 시도에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주사위 실험의 결과를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100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을 예의주시하던 CIA는
훗날 비밀 해제된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설득력 있고 명백한 방식으로 입증되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그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개인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사회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가 등장했던 바로 그 시대의 욕망을 깊숙이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1970년대는 마치 완벽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냉전과 핵전쟁의 공포가 초능력을 국가의 전략 무기로 보게 만들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에 지친 대중들이 정신의 힘을 강조하는 뉴에이지 운동에 열광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유리 갤러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갤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전략적인 필요와 대중의 영적인 갈증,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연결하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던 겁니다. 과학계와 정보기관마저 그의 편에 서면서 갤러의 신화는 이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수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능력에 경탄하며 사실상 무릎을 꿇었을 바로 그때, 모두가 눈앞에 경이로운 기적을 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그 뒤에 숨겨진 가장 오래된 속임수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랜디. 그는 마술사였고 스스로를 사기꾼 사냥꾼이라 칭한 남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초능력자,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세계 최고의 마술사. 진실의 저울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추는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그들의 끝나지 않은 전쟁은 다음 기록에서 계속됩니다.